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나고 자라 서울로 상경하여 어언 서울 사람이 된 지 21년 차인 여성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태리 유학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고 저에게 늘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 덕분에 유학 시절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 귀국 후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형편을 탓하며 저에게 이별을 고했고 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남자친구를 설득하여 결국 결혼까지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제 결혼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사랑의 불도저였고 오히려 절 밀어내는 남자친구를 더 쟁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최서방,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최서방을 아들처럼 생각할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네, 장모님.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정이랑 그리고 제 곁에 있는 모든 분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옆에만 있어줘도 내가 행복하다니까 그러네. 엄마, 나 신랑 진짜 잘 얻었지? 어디 가서 이렇게 착한 남자를 만나. 어이구, 아주 깨가 쏟아지네.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그게 엄마가 바라던 거야. 제가 아들처럼 정말 잘할게요. 이정희한테 한참 모자란 신랑일 순 있겠지만 늘 옆에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에 반했다니까? 언제나 든든한 내 편 같잖아. 그리고 항상 날 믿어주고 나만 생각해 줄 것 같고 고마워. 그래, 부부라는 건 그래야만 해. 든든한 조력자이자 언제나 내 편이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 축복한다, 우리 딸. 무조건적으로 제 행복만을 위해 간절히 바라셨던 부모님이셨기에 남자친구의 형편 따위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남편에게 기대는 식구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님이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남편이 참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오히려 더 감싸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했어도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인 거 알지? 보내던 생활비는 꼬박 보내고 너 때문에 네 동생은 유학도 못 해봤으니까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안해하면서 끝까지 잘해야 할 거야. 알겠어? 너 군대 가 있을 동안이랑 유학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 줄 알아? 거기다가 이제 좀 우리 집에 보탤만 하니까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너네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했다만 변하면 안 돼. 알겠어. 이정희도 생활비 내가 보태야 한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민망하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우리 아들한테 얘긴 들었지? 혹시라도 결혼해서 들어앉을 생각 마라. 무조건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돼. 얘 월급이야. 우리 먹여 살리는데 보태는 거니? 네가 벌어서 너네 식구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알고 한 결혼이라고 하니 더는 얘기 안 하마. 그리고 연봉이 오르듯 1년에 한 번 생활비도 인상해 주길 바란다. 뭐 듣자 하니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고 들었고 이태리 유학을 할 정도면 그래도 너도 여유 있는 집이긴 하잖니? 그러니까 내 아들 월급 탐할 생각 말고 너는 우리 아들 돈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야. 시애미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아, 네, 뭐 어머님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그런데 어머님, 꼭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 것처럼 대하시네요. 그래도 아들이 버는 돈을 그렇게 있는 족족 쓸 수 있는 건지 전 사실 의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깝다고 못 쓰겠다고 하시거든요.
너 지금 내 사랑을 무시하는 거니? 너보다 내가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해. 하지만 돈은 돈이고 사랑은 사랑이야. 다른 건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 보고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심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더라고요. 유학도 첫 비행기 값만 어머님이 내주시고 늘 아르바이트와 본인이 모은 돈을 통해서 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다 마치지 못한 유학이었어요. 그럼에도 유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력서에 한 줄 정도는 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시댁에서 보태준 비용은 없었기에 남편은 어려서부터 늘 힘들게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할 때 그저 시어머님이 건물 청소를 하며 먹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가장처럼 지냈던 남편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고 그렇기에 나와 헤어지려 했구나 싶었어요. 이 남자 꼭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무한 책임감이 들면서 오히려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올랐답니다. 당신을 가까이서 마주하니까 너무 안쓰럽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딸린 식구들이라고 해봤자 난 이렇게까지 대놓고 자기한테 기댈 줄은 몰랐어. 아, 오해는 마. 싫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이런 것을 네가 같이 짊어지게 해서 너무 미안해. 어려서 아버지 집 나가시고 뭐 거의 내가 가장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대감도 크시고 절대 몸 쓰는 일을 하면 돈 벌기 힘들다고 엄마가 누누이 말씀하셔서 꾸역꾸역 공부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어. 덕분에 대기업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희생한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당신 너무 착하다. 솔직히 안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도 당신은 감사함을 잊지 않으니까 얼마나 대견한 거야? 내 남편이지만 진짜 의리 있고 멋있다. 돈은 걱정 마. 나도 버니까 우리 같이 헤쳐나가 보자. 내 옆에만 든든히 있어줘. 알겠지? 너처럼 착한 사람 만난 게 내 복인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런 생각 마. 우린 이제 부부에다가 가족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섭섭하다. 우리 이제 함께 헤쳐가는 거야. 어깨가 무거운 남편이었지만 전 남편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책임감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드니 더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아랫사람 밥 먹듯이 갑질하는 부장을 참지 못하고 대드는 바람에 결국 회사에서 등 떠밀듯 쫓겨나게 되었어요. 상사 눈밖에 났으니 진급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눈에 가시처럼 당하다가 결국 자기 발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전후 사정을 아는 저는 남편의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너 그만뒀다며? 아니 제정신이냐? 월급을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다고 도대체? 너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쩔 거야? 노년에 이제야 좀 두 다리 뻗고 살아보나 싶었더니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배응망덕한 것? 어머님, 이해도 사정이 있었어요. 들어보시면 어머님도 아마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시고 들어보세요. 넌 빠져. 넌 만나서 얘가 정신이 해이해진 거 아니야? 악착같이 회사 다니던 애가 갑자기 왜 일을 그만둬? 너 우리 말고 얘가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야. 우리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 막노동을 해서라도
다음 달 생활비 부족하지 않게 보내라. 지금 너만 기다리고 있는 나랑 현철이를 생각해. 알겠어?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저 어려서부터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 벌고 학교 다녔어요. 아, 그래요? 유학 갈 때 비행기표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죠. 근데 남들 다 보내주는 유학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저 거기서도 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공부했다고요. 근데 저한테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진 못할 망정 지금 생활비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한테 저는 뭐죠?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요? 저도 이제 지쳐요, 진짜. 언제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냐고요? 어머머, 얘 나한테 대드는 것 좀 봐라. 여자한테 빠지더니 아주 우릴 가족으로 여기질 않는구나, 네가. 괘씸한 것.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오죽 참았으면 저렇게 한마디 할까요? 일단은 돌아가세요. 저도 너무 속상하네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자리를 뜨셨고 그날 남편은 엄청 울었는데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사실 회사를 나오면서도 가장 걱정을 한 부분이 시댁 생활비였거든요. 전 남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앞가리 많은 남동생과 시어머니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짐을 혼자 짊어지나 싶은 생각에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도련님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왜 어머님은 자기한테만 그러셔? 자기도 속상할 텐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대. 엄마 말론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떠나버리고 엄마가 늘 술만 드시면 나를 보면서 푸념을 하셨거든.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했고 힘들게 혼자 우리 키워주시는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어. 그래서 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하고 엄마한테 보탬이 되니까 그제야 웃으시더라. 그때부터지 뭐. 미안해. 자기가 왜 미안해. 솔직히 난 자기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 자기 의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잘못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윗사람들이 이상한 거잖아. 어머님네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자기 너무 걱정 말고 좀 쉬어. 시어머니는 집 나가서 소식이 끊긴 아버지를 닮은 제 남편이 그저 밉다고 했고 당연히 부양을 해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워내는 엄마가 안쓰러워. 이렇게 남편은 악착같이 시어머니와 남동생을 책임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기에 저의 만류에도 남편은 절대 쉬지 않고 일자리를 끊임없이 알아보았고 중간중간 세차장에 가서 세차 아르바이트도 하였어요. 학생 때부터 이미 아르바이트 레벨이 만렙이었던 남편이었기에 뭐든 열심히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을 보기가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면서 같이 짐을 덜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 남편 걱정은커녕 이모부 회사라도 들어가라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모부가 너 회사에 들어오란다. 이렇게까지 내가 쪽이 팔려야겠니? 유학까지 보내놔가지고 대기업 들어갔다고 자랑자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진짜 어쨌든 일은 해야 하니까 네가 가서 잘 배워와. 이모부 회사가 대부업체인데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일 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요, 제발. 어머님, 이도 좀 숨 쉴 시간은 주셔야죠. 솔직히 도련님도 일하시고 어머님도 건강하신데 왜 이 사람한테만 너무 가정을 부양하라는 건 욕심 아닌가요? 제3자가 봐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어머님은
이해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전 안타깝던데. 네가 이렇게 부추기니까 얘가 회사를 그만둔 거로구나.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린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척하니 들어갔는데 왜 지발로 나왔나 했어. 네가 부추겼지?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 다 너 때문이잖아.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 그러니까. 그리고 이모부님 회사는 제가 반대네요. 직업에 기천은 없지만 그래도 갑자기 일수라니. 아무리 어머님도 돈이 급하셔도 아들 사지로 내모는 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은 저에게 막말을 하시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겨우 남편이 말려서 돌아갔어요. 이 사태를 겪자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학벌은 너무 좋으나 상대적으로 경력과 전 직장에서 퇴사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 오히려 중소기업은 학벌이 너무 좋아서 안 된다고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같은 대기업에서는 남편을 반가워할 리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자존감은 말로 할 수 없이 낮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걸 이제야 느껴. 그래도 엄청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왔는데 어쩜 이러나 몰라. 아니야. 자기가 왜 무능해. 그런 말 마. 내가 그럼 자기랑 결혼했겠어? 난 자기 열심히 살고 성실한 모습 때문에 한 건데. 미안하다. 당신한테도 큰돈 한 번 안겨주지 못하고 번번이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 가장이란 참 못났지? 전혀. 오히려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난 더 좋았어.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자. 100번 위로를 해도 남편의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우울에 빠져있던 남편이 어느 날 환호를 질렀고 드디어 중소기업이었지만 꽤 탄탄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남편은 이젠 회사를 절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다닐 거라며 이를 악물었고 저 역시도 남편의 그런 점을 높게 칭찬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첫 출근 축하해. 이제 자기는 꽃길만 걷는 거야. 자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파이팅해. 알겠지? 와, 진수성찬이네. 너무 고맙다. 아침에 너도 출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리 마누라 덕분에 기한 죽고 열심히 하겠어. 그렇게 남편의 첫 출근을 축하해 주었고 4개월가량 흘렀어요. 안 하던 분야의 일이라 힘들어 보였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에 회식에 밥 먹듯이 회사 집만 오가며 열심히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오히려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남편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만 하니 건장한 성인 남성인 남편은 어느 날 몰라보게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 자기 요새 일이 너무 힘들구나. 연차라도 쓰면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말에도 맨날 나가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아니야.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엄청 중대한 일이거든. 그래서 좀 바빠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몸 버릴까봐 걱정돼. 뭐래도 돈보단 몸이 재산이야. 알지? 이 말 명심해. 남편은 제 말에 웃어 보이고 그날도 출근을 강행하였고 그날따라 뒷모습이 왜 이렇게 짠하던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살이 빠져도 너무 빠진 남편이 안쓰러워 전 시장을 봐서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음식들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싸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그날도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다는 남편의 말에 안쓰러워 가져다 주려고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회사 앞에 도착하여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곧이어 전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야? 전화를 하지. 내가 못 받았구나. 이거 나 주려고 가져온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 아침에 헬쑥한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야근이라도 밥은 꼭 챙기면서 해.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오늘 시장 가서 싱싱한 것들로만 사가지고 막 만든 거야. 먹고 해. 야근이라 자유로울 거 아냐. 고마워. 일단 나 진짜 너무 바빠서 내가 알아서 먹을게. 자기는 먼저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얼른 마치고 갈게. 그렇게 남편은 도시락을 받고 고맙다고 하곤 절 서둘러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너무 급박하게 돌려보내려고 하길래 얼마나 일이 바쁘면 저럴까 싶은 것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뒤를 돌아섰어요. 그리고 로비로 걸어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도시락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상하길래 뒤따라가 봤더니 보이진 않았지만 화장실 변기에 쭈그려 앉아 저녁을 우걱우걱 먹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싶다가 너무 꼬치꼬치 캐물으면 남편이 곤란할까봐 일단은 모른 척하고 화장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데 그때 웬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제 남편을 칭하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최 주임, 사직서 아직 못 받았어? 지겨운 놈. 겨우 낙하산으로 들어온 주제에 지발로 안 나가고 백이나 한번 보자고. 그래도 최 주임 일하는 거 보면 작실하고 낙하산 같진 않던데요? 엄청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그렇던데. 그럼 내가 엄한 놈 자르려고 한단 말이야? 자네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엄청 못난 놈으로 들리니까 기분 그렇네. 에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한 말이니까요.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밥도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 놈이 꼭 식충이란 말이지. 건수 하나 물어봐 어디? 살 빠진 남편한테 사내짐이 챙겨갔더니 남편이 회사 변기에 앉아 저녁을 먹었고 그걸 알고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그때 회사 대표가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윽고 남편의 대표와 내가 얼굴을 마주한 순간 대표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답니다. 전 정말이지 대표를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을 위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어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셨군요. 들어보니 낙하산이라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나 본데 그러는 당신은 낙하산 아닌가? 낙하산이 낙하산을 견제하다니 아주 웃기는 꼴이구만. 아빠한테 그대로 얘기해서 당신 해임만 건의할 거야. 그리 알아. 아니, 아가씨가 어떻게? 그냥 저 직원이 하도 설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교육을 시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깨끗한가? 나도 그럼 제대로 당신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겠네. 나도 이대로 있을 순 없으니까, 맞죠? 아니, 저 사람이랑 아가씨가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저 직원들 교육은 제목 아닌가요? 내 남편이에요. 그럼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가려고 하는 저를 대표는 붙잡고 애원했지만 전 뿌리쳤어요. 남편이 그동안 당한 모멸들이 눈에 환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 회사는 저희 아버지의 회사였고 아버지는 경영에서 물러나 지금은 전문 경영인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 왔답니다. 하지만 전문 경영인은 아버지가 예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 데리고 있던 부장이었고 그 부장을 경영인으로 추대한 거예요. 남편이 번번이 회사 입사에 낙방하자 제가 은근슬쩍 이 회사에 지원해보라고 권유를 하였고 그렇게 취직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표는 본인 또한 낙하산임에도 같은 낙하산을 견제한 이유는 혹시라도 본인의 자리를 뺏길까봐 남편을 계속해서 견제했고 아버지의 뺏기기도 하니 본인이 내보낼 수는 없기에 알아서 제 발로 나가 떨어지게끔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제 아버지의 회사인 줄도 몰랐고 제가 비밀로 해서 그런지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게 된 줄도 몰랐답니다. 최서방,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근데 김 부장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힐 줄이야. 내가 몰랐어. 아빠 백으로 여태까지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대표 직함, 이제 해임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부정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김 부장이 일 잘하는 직원들 다 내치려고 하고 자기 사람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 나도 들었거든. 근데 최서방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지. 최서방이 마음고생 많았겠어. 그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아빠는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려고 했고 회사에선 이미 대표로서 자질이 없다는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었더라고요. 그나마 반대 여론은 본인들의 사람으로 회사 자리를 채운 사람들이었고 나머진 거의 찬성이었답니다. 남편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은 듯하였고 전 그런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진짜 몰랐어. 장인어른 회사였다니. 너희 집이 그래도 여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의 회사를 운영하실 줄이야.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셔.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겼다가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 나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혹시라도 우리 아빠 회사라고 하면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래 할까봐 말을 못했어.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래도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 평이 엄청 좋던데? 이상한 대표 만나서 진짜 힘들었겠다 싶어. 괜히 일 잘하니까 당신 견제나 하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 괜히 너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또 미안하고 다 내가 미안해. 그렇게 대표는 하루아침에 해임이 되었고 어차피 계약직 대표 자리였기 때문에 쉽게 내칠 수 있었답니다. 내쳐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허울뿐인 대표 자리에서 엄청나게 갑질을 해댔다고 회사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아빠는 경영에 다시 복귀하셨고 제 남편은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윗선 말고는 직원들은 저희 남편이 사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경영에 다시 복귀하시고 대대적으로 인사정리가 이루어졌는데 남편이 사이인 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오로지 남편의 일정 능력을 평가하여 팀장으로 적극 추천하였고 남편은 팀장 직함을 달게 되었답니다.
아빠도 남편의 능력을 높게 사서 흐뭇한 얼굴을 보이시곤 그랬어요. 최서방 때문에 내가 오히려 도움받는 게 많아. 진작 내 회사에 채용할 걸. 먼 길 돌아 잘 왔네. 최서방, 늘 힘이 되죠.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곁에서 도울게요. 남편은 정말 자기 회사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하며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였어요. 남편이 시댁 식구 생활비를 신경 쓰는 것까진 오케이 했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생활까지 간섭하며 저까지 휘두르려 하시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요구하셨어요. 너 진작 말을 해야지. 우리 아들이 들어간 회사가 너네 회사였다며? 회사 대표 딸인 걸 왜 말 안 했니? 그럼 우리 아들이 우리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이제 생활비 좀 더 올려 받아야겠다. 너네 벌이가 더 나을 거잖니? 아니요, 어머님. 이 월급에서 주는 만큼만 받아가세요. 어려서부터 생활비 된 남편 쉬게 해주질 못할 망정 이때다 싶어 생활비 더 달라고 하는 어머니가 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남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은 안 아프세요? 이가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지 마음 안 아프세요? 지금이야 나아졌지만 그 전에 살이 얼마나 빠지고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가 왜 악착같이 버텼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신다면 절대 이렇게 못하세요. 아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가 이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할 도리를 하는 거지. 뭘 그리 아깝다고 그러냐? 네가 엄마요? 왜 네가 난리야? 그리고 너네 아빠 회사인데 좀 더 챙겨주겠지. 그런데도 나보고 그냥 주는 돈만 받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 어머님,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도련님도 있으면서 어떻게 이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그러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어머님은 그럼에도 아들의 돈을 다 받아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오히려 그런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남편 또한 힘든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오로지 목적이 생활비와 돈인 어머님한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답니다. 엄마, 진짜 지치네요. 제가 아빠 닮아 밉다고 하셨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아들이잖아.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어떻게 나만 보면 돈돈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원래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엄마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들 나만 보면 돈돈 하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나 싶어. 너 안 버리고 키워준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이래? 나한테 여태까지 상납 잘했잖아. 근데 갑자기 부자 처가 얻으니까 이러는 거니? 부자 처가 뒀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 더 많이 달라는 게 엄마 욕심이야? 하던 대로 상납이나 제대로 해. 상납이라는 단어를 쓰는 시어머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남편 또한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어머니께 일정 금액의 용돈 말고는 이제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자 어머님은 난리가 났어요. 네가 이렇게 오래 버려? 네 동생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애가 어떻게 날 먹여 살리라는 거니? 네가 도움을 줘야지.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엄마 자식이 나밖에 없어요? 현철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철이랑 보태서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그것도 싫으세요? 제가 언제까지 제 월급 모두를 바쳐야 하냐고요. 저도 가장이고 남편이에요, 엄마. 내가 결혼하랬니? 너 이럴까봐 내가 결혼하지 말랬던 거야. 넌 하던 대로 해. 얘 내 집 부자라며. 그럼 얘가 벌어오면 되잖아. 평생 엄마를 부양해야 하고 제가 버는 돈 모두를 엄마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 이제 그만할게요. 뭘 그만해? 지금 그 뜻 뭐야 너? 뭐 이제 돈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내 아들인데 어디 감히 부양을 포기해? 그만 좀 하세요. 얘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어머님은 진짜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세요. 얘가 불쌍해지네요. 오호라, 네 년이 화근이구나. 네가 집에서 부추긴 거야. 착하던 애가 대들 줄도 알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머님은 이게 다 제 탓이라며 제 뺨을 날리셨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밀치고 저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용돈마저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낸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의 가정사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저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자식을 돈벌이 그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용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지 않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곧 경비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이 변했죠. 이제야? 역시 엄만 돈이 최고네요. 돈을 딱 끊으니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저 원망하고 욕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제 돈 때문에 결혼까지 안 시키려고 했다는 그 말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전 엄마한테 그냥 지갑일 뿐 그 이상도 아니니까 아들인 현철이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그 지갑은 이제 사라져 드릴 테니 영 끊자고요. 그땐 화가 나니까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우릴 버리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 당장 다음 달에 나 계하는 것도 있는데 돈은 내야 할 거 아니니? 그래도 네가 벌이가 좋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이제 현철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전 엄마 아들 아니니까.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끌려다닌 거죠. 이제 일어날게요. 시댁과 손절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저흰 그로부터 4년을 더 살고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가정에 엄청 헌신적인 사람이랍니다.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하기도 해요. 이런 완전한 행복을 꿈꿨던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늘 그렇게 가장의 짐을 메고 일만 하며 살았으니 어땠을까 싶은 게 제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남들은 가끔 저를 보고 오히려 남자 같다고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게 제가 행복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빠가 건강이 노쇠해짐에 따라 어느 순간 제 남편과 제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날도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책임감 갖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남편 인생의 최고 빌런은 직장 상사가 아닌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장 남편이 편안해 보이니깐요. 평범한 인생이 제일 어려운 거라는 말을 실감하고 사는 요즘, 여러분들도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제 글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작년에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워낙 특별한 인연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는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었어요.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한 이후부터 연애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며 노력했었는데, 우울증이라는 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우울증 증상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아내와 저를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고, 서로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결정하게 되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거다. 엄마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잖아. 우울증이라는 게 자신에게 다가온 힘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라더라. 엄마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 너희들만 노력한 게 아니잖아. 양가 집안 전체가 며느리 우울증 하나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니?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였잖아. 안 해본 방법 없었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가족들 전부 다 아이를 안 가져도 괜찮다고 몇 번이나 설득을 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하나 없었다. 오히려 우울증만 심해졌잖아. 병원에서도 최대한 안 좋은 현실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러다 엄마까지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아내가 바라는 건 저와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아이도 낳아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걸 꿈꿔왔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아내는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였죠. 우울증이라는 건 옆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의사의 말대로 자신의 의지가 정말 중요했던 거였죠. 아내와 함께했던 그동안의 세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모님께선 저까지 어떻게 될까봐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저를 설득시키려 하셨지만,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과 추억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잠깐 동안 여행을 떠난 걸로 생각해야 남은 인생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바깥바람이나 쐬려고 동네 한 바퀴 돈 다음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데, 누군가 저희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곤 천천히 걸음을 넘겨 가까이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저를 바라본 여자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않은 채 추위에 벌벌 떨면서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로 살려달라며 저에게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뱃속 애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네요. 얼마나 오랜 시간 밖에서 떨었던 건지 그녀의 입술은 새파랗게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는 걸 판단한 저는 그녀를 부축해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요즘 세상 험해서 함부로 외부인을 들인다는 거에 느낌이 안 좋았지만 일단 사람 목숨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방에서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고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 그녀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허겁지겁 받아먹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꽤 오랜 시간 밖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일지 알지도 못하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푹 쉬게 해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수프를 다 먹은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온 뒤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거실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간간히 밖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를 혹시라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온 여자는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부인을 집으로 들인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쉰 것뿐인데 다행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보호를 받을 곳이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급하게 도망 나오신 것 같은데 정말 경찰의 도움이 안 필요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죠. 갈 곳도 없는데 경찰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뱃속의 아이가 없어지길 바라고 계세요. 남편이 병원에 데리고 가려는 거 뿌리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와서 제대로 된 준비도 할 수 없었고 핸드폰조차 들고 나오지도 못했네요. 아마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제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인다면 그땐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신세를 지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와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고아로 자라왔던 터라 딱히 의지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어디 가셨나요? 그녀의 삶도 참 딱해 보였어요. 고아로 태어나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내치려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 좀 더 대화를 해보니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네요. 그녀는 제 아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 사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고 시댁 집안에서 그녀를 내치고 며느리를 새로 들이려 했지만 고아로 살아왔던 그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거였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상황 설명을 해준 뒤 당분간 집에서 쉴 수 있게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게 많이 불편해질까봐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저희 집으로 오셔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도 저희 어머니가 집에 머물러 계시자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안색도 많이 좋아졌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네요. 어머니는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그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임신한 몸이기 때문에 먹을 걸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들과 옷들을 입었는데 만약 아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임신한 몸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그녀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이 제 눈에 자주 보이게 되었네요. 그녀를 언제까지 보살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왔는지 초인종을 눌렀길래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녀의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았네요. 저기 죄송한데요. 뭐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동네 근처에서 임신한 여자가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소식을 접해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 아내인데 몇 날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보셨는지 해서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좀 있으세요? 글쎄요. 임신한 여성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다닐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을 들어보면 그 여성분이 그쪽한테서 도망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신 거 보면 위험을 감지했다는 건데 저 같으면 알아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으니까 다른 마을에 한번 가보시죠. 저는 더 할 말 없을 것 같으니 이만 문 닫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제 눈에 좀 익숙한 게 들어왔는데 좀 비켜주시겠어요? 현관 앞에 그 신발 제 아내가 급하게 신고 나갔던 신발인데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시죠? 그녀가 신고 온 신발이 그녀의 남편 눈에 들어왔는지 저희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그녀를 찾아다닐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지만 신발을 숨겨야 된다는 건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 남자는 확실하게 자기 아내의 신발이 맞다면서 저를 강하게 밀치고 들어오려 하길래 저는 그 남자를 저지하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라고 현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서로 막말까지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던 순간 갑자기 그 남자 뒤에서 팔 하나가 불쑥 들어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으며 뒤로 넘어진 순간 한 노인네와 그 남자가 순식간에 거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 남자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은 뒤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며 엄청나게 화가 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낚아챈 뒤 한마디 했네요. 가기 싫다는 걸 왜 억지로 끌고 가려는 건데? 그쪽이 싫다잖아.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어 침입죄인 거 몰라? 그럼 남의 마누라를 몇 달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건 아무런 죄가 없을 것 같아? 그쪽이 뭔데 남의 가정서에 참견이야? 저 여자는 법적으로 내 아내라고? 법적으로 그쪽 아내이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저 사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절대 내보낼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이구, 벌써 둘이 청분이라도 났나 봐. 이 집에서 몇 달 동안 서로 얼굴 마주보며 한 입을 덮고 잤을 텐데 그럼 이거 불륜 아니야? 임신한 몸으로 너도 참 대단하다. 아들,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부모 없이 자란 여자는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이제 손도 못 쓰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치게 생겼다고. 내가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기 위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리하자고 얘기했었지. 네가 그 아이를 빌미로 내 발목을 잡을 게 뻔한데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만삭이건 뭐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병원부터 가자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야. 그냥 이혼해 준다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 같은 족속들은 나중에 뒤에서 다른 말 나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안전을 선택한 거고 내 인생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정말 말 참 더럽게 하시네. 가정을 꾸린 사람이 하나뿐인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왜 당신 멋대로 하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 간절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은 뱃속에 있는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분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엄마는 현주 씨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점점 더 몸싸움은 격해지게 되었네요. 다행히 심각해진 상황 속에 경찰분들이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들은 그녀와 저희 가족의 편을 들어주면서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은 겨우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쫓은 뒤에야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녀는 자기를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저희 집에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머니 댁에서 보살펴 주겠다는 말을 하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녀를 도와주었고 한동안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녀의 시댁 집안이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 남자가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부탁하길래 무슨 말인지 들어보기라도 하려고 장소를 옮겨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어머님이 뱉은 첫마디에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저희가 달라는 대로 준비해서 줄 테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곧 출산 예정이잖아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람한테서 아이를 뺏으려 드는 건데요? 아무런 조건도 원하지 않고 이혼을 해주겠다잖아요. 사람은 원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다른 집안과 결혼하기로 벌써 내가 전부 다 계획을 짜놨는데 그 아이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상대편 집에서 그 아이의 존재가 사라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집안이 재력이 얼마나 좋은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부탁드려요. 돈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섭섭지 않게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며느리 출산하면 그 아이 데리고 저희한테 찾아와 주세요. 솔직히 그쪽의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둡시다. 그쪽은 원래 인생 살면 되는 거고 우리도 우리 삶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일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연이 좀 많아서 좀 골치 아파요. 원래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될 아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저희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서로 피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한 거예요? 애초부터 돈 많은 집안과 결혼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고아로 자라왔다는 거 알면서 불쌍하지도 않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불행을 주고 싶지 않아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했죠. 사랑도 없는데 결혼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방법을 찾아서 해봤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 보니 저도 지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러던 사이 저희 엄마가 괜찮은 여자를 소개해줘서 만나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하필 그 사람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네. 이미 나는 마음이 떠났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됐으니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애를 정리하고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저한테 그 애 넘겨주면 저희 엄마가 알아서 그 사람 몰래 찾지 못하는 곳에 두고 온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 계약금입니다. 누구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애를 처분하지 못해 저한테 돈을 쥐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사람들의 면상에 지고 있던 물컵 안에 물을 뿌려버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나가려 할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후회할 짓 하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절대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와 인연이 된 만큼
지켜줘야 한다는 게 제가 가진 책임이었고, 그날 이후부터 개차반 같은 남자 대신 제가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가 진통이 왔다는 소식을 일을 하다가 듣게 되었고, 6시간의 진통 끝에 뱃속에 있던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도 아니고 그저 도와준 사람일 뿐이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고 있자 그녀는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며 그녀 또한 눈물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부모님 옆에서 산후조리를 받게 되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그녀는 아이를 저희 부모님께 맡긴 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찾아갔지만 이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방이 이루어졌고 재판에선 그녀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그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 사람들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이혼 위자료로 작은 집 하나를 구하려고 알아보려 하자 부모님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당분간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제안을 하셨고 그녀는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녀의 아이를 친손주처럼 많은 사랑을 주면서 돌봐주셨고 저 또한 그런 어머니의 희생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었고 저희는 그녀의 행동에 너무 놀라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느낀 건데요. 저 성민 씨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저희가 쉽게 맺어진 인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도와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를 진심으로 보호해 주려고 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마음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고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 앞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거든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셔도 상처받지 않을 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친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쪽 집안에선 저와 아이가 더럽다고 싫어했던 거고요.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막상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나니 모든 것들이 싫었나 봐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법적으로 책임지고 싶지는 않고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그 사람이 저 몰래 만났던 다른 집안에서 제 아이를 너무 불결하게 생각해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럼 누구 아이라는 건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서 만들어진 자식이라는 거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른 사람의 것을 기증받아 임신을 하게 된 거니까요. 원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 남편의 정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저도 몸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계속 안 좋은 결과만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시도했던 게 예상치 못하게 임신이 된 거였죠.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막 행동했던 거였고 저는 그런 마음을 이겨내오며 힘들게 버텨왔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시켜서 했던 것뿐이었는데 막상 자기 걸로는 임신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걸로 시도했을 때 임신을 하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 뱃속의 아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지우려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러다 성민 씨를 만나게 됐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지금의 인연, 저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평생 가져가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성민 씨 옆에서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이었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기증을 받아 만들어진 아이였어요. 전 남편 집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막대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기 친자식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했던 거고 자기 핏줄도 아닌 자식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민을 하셨고 저 또한 그녀의 당돌함에 놀라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버지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아이가 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아버지의 말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과거의 일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를 데리고 정자 기증센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자신처럼 임신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 기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저와 닮았다는 말에 너무 놀라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정자 기증센터에 다녀왔던 적이 있다는 말을 꺼내자 그녀와 부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아이와 저를 계속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니 엄마는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그녀도 그렇게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저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을 했고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하는 순간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그녀는 검사 용지를 급하게 들어 먼저 확인을 해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저에게 건네주었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99%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네요. 그날 저도 모르게 태어난 아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내게 온 기적에 폭풍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기증센터에 많고 많은 정자들 중에 하필 제게 그녀에게 도달을 했던 거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제품에 안겨있던 거였네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직까지도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녀와 저는 현재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그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 인생에 찾아온 꿈만 같은 기적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찾아온 그녀와 제 아이를 위해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에는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기구한 사연들을 접하고 울고 웃으며 공감한 완전 채널찐 팬입니다. 여기 글을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지라 저도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정말 착하다기보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니 제가 더 착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선하다, 따뜻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인자하신 부모님 밑에서 성품이 올곧게 자라다 보니 제 주변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렇게 전 고등학교 때 친구도 많았지만 누구나 그러하듯 단짝 친구가 생겼어요. 제 주변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지만 제 단짝 친구에겐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성격이 둥글둥글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과는 잘 못 어울리는 친구였죠. 하지만 전 저에게 잘해주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였기에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제 단짝 친구 보고 쎄하다고 이상하다고 했지만 저한테 늘 잘해주는 친구를 보며 저는 그런 마음을 거두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 성격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우리 진짜 변하지 말자. 결혼해서도 같은 아파트 살면서 왕래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치? 대학도 같이 다니고. 넌 공부를 잘하잖아. 너랑 같은 대학 절대 못 갈걸? 우리 엄마가 너랑 다니면서 공부 좀 배우라는데 진짜 큰일이야 나는. 그래도 너 정도면 공부 잘하는 거지. 넌 가해도 안 하잖아. 나 맨날 학원에 가해해. 못하면 집에서 쫓겨난다니까. 그래도 부러워. 이번에 시험 잘 봤어? 나는 완전 간신히 2등급 될 것 같은데.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1등급 못했다고. 제 친구 지영이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인기도 많은 친구였죠. 전 평범했기 때문에 그런 지영이가 부러운 날들이 많았어요. 저희 엄마도 지영이와 친구를 맺어서 참 좋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지영이에게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았죠. 열등감인지 몰라도 항상 제가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가 있으면 늘 먼저 가로챈다거나 혹시라도 한 과목이라도 제가 더 성적이 잘 나오는 날은 그 꼴을 못 견뎌야 했죠. 전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보다 잘난 것도 많은 애가 왜 저를 못 이겨서 안달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가끔은 단짝 친구지만 제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조금은 갑갑하다고도 생각이 들었죠. 영어 2등급? 너 수학 몇 점인데? 아니, 지난번에 수학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 몇 개 틀렸어? 한 개 차이로 등급 갈리잖아. 아, 다행히 수학 때문에 살았지. 영어로 완전 폭망이었는데 수학이 다 맞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수학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뭐? 다 맞았다고? 아, 어이없어. 난 한 개 틀렸는데. 아, 짜증난다. 갑자기 그럼 나 2등급이겠네?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대부분 거의 다 네가 많이 맞잖아. 이번엔 내가 어쩌다가 좋았던 것 같아. 다음번엔 네가 더 잘하겠지. 아, 몰라. 나 먼저 갈게. 수학 문제 풀이해야 돼. 다음번에 올백 맞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아, 머리 아프다. 벌써부터. 친한 친구가 시험 좀 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학창 시절에 지영이보다 늘 성적이 낮아야만 했어요. 혹시라도 몇 점을 더 맞는 날엔 지영이가 시무룩해하는 꼴을 봐야 했죠. 가끔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날 진짜 친구로 생각하나도 싶었지만 다음날이 되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 팔짱 끼는 모습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그런 지영이의 모습을 안 좋게 보기도 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오히려 저에게 놀지 말라고 했었죠. 아니, 성한이가 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웃긴다. 뻔히 알면서 지영이는 네 단짝 친구인데 어쩜 성한이한테 고백을 해? 아, 몰랐나 보지. 뭐 내가 딱히 그런 거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성한이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괜찮아. 전교생이 다 아는 걸 걔가 몰랐다고? 쟤 가끔 보면 쎄한 구석이 한 군데가 아니라니까? 친구라고 너무 믿지 마. 맨날 너한테 딱 달라붙어서 좀 쎄하니까 하여튼 친구라고 너무 믿지 마. 애들이 다 너 안타까워한다니까? 착한 네가 지영이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다고 엄청 그래. 그러니까 조심해. 약간 애가 독한 게 확실히 너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해. 안 그래? 에이, 친구끼리 이용이 어딨어. 일단 고마워. 그런 얘기 나한테 해줘서. 내가 알아서 잘 해볼게. 그리고 막상 알면 착한 애야. 저 역시도 이상한 거 투성이었지만 항상 저만 찾는 지영이 때문에 내가 못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생각들을 거두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는 대학을 갔고 저는 공대를 가게 되었죠. 지영이는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의대를 들어갔어요. 뭔가 한편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약간은 저도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음에 약간 자유를 얻은 느낌도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서서히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날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가 연락이 뜸하면 늘 집에 찾아와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친구가 안쓰러운 날들이 많았죠. 다른 친구들이랑은 안 맞아. 약간 나를 이기적으로 생각한다고 할까? 근데 넌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왜 그러지? 친구들이랑 얘기는 해봤어? 그래도 학교에서 친해지는 친구들도 있어야 할 텐데. 안 그럼 밥 혼자 먹어야 하잖아. 혼자 먹지 뭐. 어차피 친구는 너밖에 없는데. 너만 있으면 돼, 나는. 그러니까 너도 대학 가서 친한 친구 사귀지 마. 알겠지? 에이, 다 두루두루 어울려야지. 그리고 너는 내 제일 친한 친구니까 걱정 마. 너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야? 두루두루? 난 너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넌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참나, 어이없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말은 너 혼자 다니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어쨌든 너도 마음 좀 고쳐먹어봐봐. 긍정적으로. 친구의 집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대로는 두어선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 피하는 날도 있었고요. 저는 저대로 대학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고 제가 친구를 멀리 하려는 걸 친구도 눈치를 채자 더 이상 저에게 집착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야 친구가 조금 안정을 찾았나 싶었을 무렵 저는 같은 과 선배인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다정다감하고 성격이 좋은 남자친구였죠. 그렇게 연애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영이가 제 남자친구를 너무 보고 싶어 했기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만나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느 연인처럼 지냈죠. 어머, 오빠, 우리 민정이한테 잘해주셔야 해요. 우리 민정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알겠죠? 저도 공대 나올걸. 아, 그러게. 아마 지영이가 공대 오면 공대 여신일걸? 우리 공대엔 인물이 별로 없거든. 네가 킹 깔 거다, 아마. 그럼 나는? 참나, 웃긴다, 오빠. 오빠, 내가 제일 예쁘다면서. 지영이 보니까 바로 지영이 보고 킹카래. 어이없어. 아, 내 눈엔 네가 제일 예쁘지. 그래도 지영이도 많이 예쁘다는 얘기야. 오해 금지. 오늘은 내가 쏜다. 많이 먹어. 그렇게 서로 어울리며 재밌게 지내던 중 어느 연인처럼 저희는 다투기도 하였고 서서히 서로에게 소홀해졌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싸늘하게 변해가더라고요. 남들 다 오는 권태기겠거니 했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권태기 치고는 아예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모습에 저는 이별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의 첫 이별이 되었습니다. 첫 이별의 아픔이 누구나 그러하듯 저에게도 큰 시련이었죠. 그래도 남들 다 하는 연애도 해보고 그런 대학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한테 믿기지 못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첫 남자친구가 제 친구 지영이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요. 너 몰랐어? 네 의대 친구랑 네 전 남자친구랑 사귀잖아. 아니 진짜 웃기지 않아? 뻔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어? 아니 몰랐지. 요새 연락도 안 했었고 내 남자친구 한두 번 보여준 게 다야. 근데 둘이 그럼 눈이 맞았다는 건가? 그래. 걔 약간 눈빛이 이상하다 했다니까. 아휴, 하여튼 착해 빠져가지고 친구 믿지 말라니까. 넌 너무 믿은 거 아니야? 아, 어이없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 마음 정리 다 했는데 뭐. 둘이 천년만년 오래 사귀라고 그래. 아휴, 징글징글하다 진짜. 친구의 말에 뒤통수를 빡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혼 친구가 제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힘이 쑥 빠지더라고요. 전 그렇게 그 친구와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취직을 하여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고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죠. 남편은 의대를 졸업하여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스마트한 사람이었고 전 공대를 졸업하여 금융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악연인가 인연인가 남편과 결혼하는 날 전 그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얼굴 말이죠. 같은 의사라서 그런지 제 남편 측 친구로 방문을 해줬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앙금은 다 잊고 지나가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머, 민정이 아니야? 민정아, 너무 반가워.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여기서 너를 다 만나니? 아니, 승수 선생님이 결혼한다는 사람이 너였구나? 어머, 나한테 연락하지. 그때 너랑 연락 끊기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지내 보여서 다행이다. 아, 어? 고마워. 그때는 뭐 정신이 없기도 했고. 그럼 지금 남편이랑 같이 근무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선후배? 아, 인턴 같이 돌았었어. 그리고 지금은 과는 다르고. 아, 반갑다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나 친구 없는 거 알잖아. 너랑 그렇게 연락 끊기고 얼마나 속상했는데. 우리 앞으로라도 잘 지내자. 우리가 얼마나 친했니, 어? 아휴, 이뻐진 것 좀 봐. 친구는 정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른 채 저를 참 반가워했죠. 당황했어요. 내 남자친구를 뺏고 그때 이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친구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인지 신기하기도 했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지금이야 무슨 일이 또 생기겠어 하며 애써 모른 척 했죠. 그리고 막상 이렇게 보니 반갑기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제 친구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묻지도 않은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더군요. 워낙 사교성도 좋고 밝은 친구여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친구의 인사말에 저 역시 좀 당황스럽고 인상이 찌푸러졌어요. 제 동생도 그 자리에서 저 언니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승수 선생님 병원 동료예요. 너무 고우세요. 오늘 알고 보니 신부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아, 이런 우연이. 아, 제가 승수 참 좋아했었는데 너무 아쉽지만 제 친구도 좋은 친구라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요. 축하드려요. 어머머머, 우리 승수 동료라면 혹시 의사 선생님? 아유, 그렇구나. 아니, 진작 찾아오지, 그럼. 아우, 고와라. 싹싹하기도 하고. 고마워요. 축하해줘서. 이름 좀 알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동료라고 나한테 와서 인사한 사람이 처음이라. 아, 김지영이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승수쌤이랑 둘도 없는 동료 사이거든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유, 의사 아가씨가 성격도 싹싹하니 밝기도 하지. 너무 이쁘다. 아니, 우리 승수 안 만나고 그동안 뭐 했대? 아유, 아쉬워라. 제 동생이 하객들을 맞이하며 저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좋아했었다니. 그리고 언니 고등학교 때 친구 아니었냐면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역시나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그런 친구의 모습이 맞았어요. 남들이 저에게 귀에 닦지 않도록 말해준 것을 전 못 믿었는데 친구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듯 보였죠. 이제 어느 정도 순진한 나이는 지났기에 그런 정도는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제 결혼식이라 많이 참았고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이기도 하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니, 저 언니, 그때 우리 집 자주 오던 언니 아니야? 아주 꼬리가 10개 달린 백류우던데? 사돈 어른한테 어머니, 어머니. 참나. 아, 원래 그래. 그냥 내버려 둬. 내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승수 씨 직장 동료라잖아. 의사업계도 참 좁다. 하필 쟤랑. 하, 기가 막혀.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둘이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작정하고 꼬시면 장난 아니겠던데? 어? 네 형부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게 해야지. 이제 만날 일 없으니까. 됐어, 그만해, 너도. 나도 짜증나니까.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 사진을 찍는 데서도 지영이랑 친구는 제 남편 바로 옆에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히려 사진사가 친구분 팔짱 좀 빼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나랑 무슨 악연인지 고등학교 때 손절을 쳤어야 한 건데 라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고 저흰 그렇게 신혼여행을 가게 됐죠. 신혼여행에서 남편에게 혹시 지영이란 친구랑 친하냐고 넌지시 물어보니 그냥 동료일 뿐이라며 선을 긋더라고요.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자리했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원래 저를 예뻐하던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신혼여행에서 전화 한번 딸랑하고 그게 다냐? 에휴, 애가 왜 이렇게 뻣뻣해? 남들은 그렇게 매번 전화 보고 한다던데. 네? 보통 그날 도착해서 전화하고 그냥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길래 그랬죠.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나 봐요. 당연하지. 여자가 알아서 이런 건 딱딱 신경 써야지. 안 그러냐? 뭐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 아들이 의사잖니. 난 같은 의사 만나길 바랬다. 얼마나 좋아. 부부가 의사면 애들도 똑똑할 거고, 안 그래? 그래도 아들이 너무 좋다니까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결혼시켰더니 알랑거리는 맛이 있기를 해. 아니면 애교가 많아서 나를 녹이기를 해. 우리 아들 못 봤냐? 그 좋단 여자 줄 서 있는 거? 알아서 잘해 알겠어? 나중에 우리 아들 떠나간 다음 후회하지 말고. 너 내가 이제 하는 거 지켜볼 거다. 알겠니? 아, 진짜. 엄마 그만해요. 왜 이래 갑자기? 내가 전화했어도 내가 해야지. 왜 갑자기 민정이한테 그래요? 참나. 엄마 시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야? 어머머. 아들,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들이 어쩜 그렇게 정없이 말할까? 이것도 여자를 잘 만났어야 했는데, 아휴.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상냥하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결혼 후 저렇게 돌변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제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그날 결혼식에 지영이가 나타났던 날 같았습니다. 예쁘고 싹싹한 지영이 게다가 의사라고 하니 갑자기 저한테 장가를 보낸 아들이 아까워서겠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를 잘 만났어야 했다는 게 지금 절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신혼여행 막 다녀왔어요. 그래, 말 나온 김에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뭐 빠지는 애냐? 네가 잘 알아 이런 말이야. 너 솔직히 의사 남편 만나서 너가 좋지 내가 좋니? 꼴랑 무슨 펀드에서 다닌다고 하더니 연봉은 의사에 비하면 그 수준이 되긴 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야. 어머니, 저 펀드에서 다니면서 승수 씨 못지않게 연봉 받고 있고요. 갑자기 왜 그러신진 모르겠지만 자꾸 이러시면 저 여기 오는 거 불편해서 더 이상 못 와요. 아시겠어요? 제가 전화 못 드리고 이런 거는 앞으로 신경 쓸 테니 더 이상 말씀 말아주세요. 이 말을 끝으로 시댁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남편도 저를 뒤따라와 허둥지둥 놀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집 가는 길 내내 제 눈치를 살피는 남편이 조금은 불쌍하기도 했죠. 괜한 고부 갈등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아서요. 미안해. 엄마가 원래 안 그러시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너 되게 좋아하셨잖아. 아무래도 그냥 갑자기 나 장가 보내놓고 마음이 헛헛하셨나?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원래 나이 들면 호르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잖아.
그래야지. 나도 참을 걸 괜히 화냈나 싶기도 하고. 미안해.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괜히 가운데서 난처하겠다. 아니야. 나 말고 자기가 더 놀랬지. 아휴, 우리 엄마 하여튼.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려볼게. 그러니까 기분 풀어. 그렇게 남편은 제 마음을 더 헤아려 주었죠. 하지만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점점 더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연애 때도 일찍 귀가했던 신랑이었기 때문에 계속 늦는 신랑이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뭐 환자들이 늘어났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무렵 임신을 했습니다. 아주 축복 같은 임신이요. 얼마나 기쁘던지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마음에 덩달아 신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죠. 우리 가정의 완전체가 된다는 것이. 하지만 임신을 한 저를 시어머니는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남편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안 기쁜 거야? 어머니, 안 기쁘세요? 어머니 손주 생겼어요. 당신 아이 생겼다고. 난 오늘 얼마나 놀랬는데. 아휴, 살기도 팍팍한 세상 애까지 생겼으니 어쩜 좋노. 재혼을 하더라도 그렇지. 네? 지금 재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승수 씨 재혼까지 시킬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당황스럽네요. 매번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소름 돋고요. 자기가 말해봐. 자기도 알았어? 어머님이 우리 이혼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 기가 막혀. 그게... 다 내 잘못이지. 엄마, 그만해요. 민정이 놀래서 쓰러지겠다. 네? 나중에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뭘 천천히 설명해. 지금 말해. 그냥 열받으니까. 둘이 지금 뭐 숨기고 있는 거야? 빨리 말해. 숨기고 있는 거. 안 그러면 나 용서 안 해? 제가 재촉을 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말을 꺼냈어요. 정 그 말을 듣고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고 남편의 입에서 저 말을 들으니 정말 살 희망이 없어지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놀랄 노자였죠. 사실 나 만나는 여자가 있어. 금방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미안해. 진짜 정리할게. 용서해줘. 뭘 정리를 해? 뭐? 지금 여자가 있다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아직 5개월이야. 그새 여자가 생길 수가 있어? 결혼 전부터였니? 어머님도 알고 있었고? 그럼 난 뭐야? 나 가지고 논 거야 지금 둘이? 기가 막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유, 소리 좀 그만 질러라.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애를 쥐잡듯 잡아대니? 그만해. 정리 안 되잖니? 제가 악을 쓰고 오히려 소리를 질러대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만하라고 냅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뻔뻔하기도 짝이 없었죠. 뭐라고요? 당신이 그러고도 어른이야?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혼을 내서라도 바로 잡았어야지. 그걸 눈 감고 모른 척해? 왜요? 저보다 더 능력이 좋았나 보죠? 그렇게 바라시던 의사예요? 승수 씨가 만나는 사람이 의사냐고요? 의사 노래를 부르더니. 이렇게 악을 쓰다 문득 스쳐 지나간 사람이 제 친구 지영이었어요. 설마 아닐 거라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했죠. 갑자기 그때부터 어머님이 변한 것도 그렇고 남편의 늦은 귀가까지 모든 것이 추리 맞추듯 퍼즐이 맞춰졌으니까요. 끝까지 악연이구나 생각했어요. 혹시 김지영이니? 네 동료 의사 김지영? 내 고등학교 친구. 맞아?
이 미친년 놈들을 그냥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아, 미안해. 아니,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진정해. 태교야 안 좋아, 어? 내가 진짜 싹 정리할게. 한 번만 봐줘. 그리고 나 심장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만 소리 질러, 어? 나 진짜 이러다 놀라겠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정리할게. 제발, 어? 그래. 너 그만 좀 해라. 우리 아들 잡을 일 있냐? 가뜩이나 심장도 안 좋은 애를 가지고 아주 쥐잡듯이 잡네, 잡어. 역시 남편의 바람 상대는 그 친구가 맞았고요. 전 정말 망연자실했어요. 남편이 싹싹 빌고 정리를 한다는 말에 아이를 생각해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맘 같아선 바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차마 이혼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괘씸했지만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정말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용서라고 생각했죠. 기가 막히지만요. 전 그리고 친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아주 작정하고 꼬신 것 같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죠. 다행히 제 지인들과는 아직도 연락 중이라는 말에 전 지인들을 만나 지영이의 안부를 물었죠. 지인들의 말은 심히 놀라웠어요. 지영이? 아휴, 걔 말도 마.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긴 하잖아. 아, 그 누구냐? 내 친구도 남자친구 뺏기고 난리 났었어. 애가 어쩜 그래? 아, 그래? 아니, 오랜만에 본 거라서 좀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걔 요새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해서. 걔 아마 5년 전인가? 파혼인가 했을걸? 그 파혼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아? 너 알면 아주 기절할걸?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 기가 막혀. 너무 소름이잖아. 찜찜하고 그런데 그렇게 웃으며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아, 무섭다. 걔 무서운 거 한두 번이니? 아마 걔 집착 알잖아. 징글징글한 거. 너도 친했지 않았나? 하여튼 걘 가까이 하면 안 될 애야. 지인이 말해준 지영의 파경 사유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놀랍다기보다 좀 끔찍하기도 하고 꺼림칙했죠.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본인의 잘못을 정말 반성한다는 그 남편의 말을 한 번만 믿어보기로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은 정리한 듯 보였고 태교하는 10개월 내내 제 옆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정리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는 날이 되었고 양수가 터져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불길한 마음도 들었지만 일단 뱃속의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혼자 구급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도착했어요. 가진 통 내내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괘씸하고 분하던지 전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 끝을 내야겠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해산하는 날 시어머니만이 얼굴을 비추고 제 속을 뒤집더군요. 수고했다. 애 낳느라 고생도 했고. 근데 다름이 아니고 위자료 1억 주마. 그냥 깔끔히 애랑 너랑 사라져 주렴. 너만 없으면 지영 양이랑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산다는데 그렇게 방해하면 좋으니? 내가 부탁할게. 그냥 이혼해줘, 깔끔히, 어? 내가 지영이랑 우리 승수 호주 보냈다. 여행 좀 하고 오라고. 이래야 너도 정이 떨어질 거 아니냐? 걔네 아직 안 끝났어. 네가 이혼해줘. 정말 저랑 승수 씨
이혼을 원하세요? 어머니 후회 안 하시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영이가 어떤 애인 줄은 아시는 거예요? 전 지인에게 들은 지영이의 전 남자친구의 파경 스토리를 전하려던 찰나 시어머니에게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전화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하였죠. 제가 전화를 집어들어 받으니 대사관이었습니다. 호주에 있던 한국 대사관이요. 저의 남편이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죠. 그리고 어머니는 졸도를 하였어요. 전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의 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였어요. 죽기 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심장이 안 좋은 남편이 너무 놀라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죠. 같이 있던 친구 지영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게 되었어요. 경찰의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제 둘이 새 출발을 하려고 서로의 과거 얘기를 하는데 지영이의 파혼 소식을 듣고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 파혼 스토리가 아주 대단했거든요. 눈물이 나기도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미 마음의 정리를 여러 번 해서인지 참 원망스럽단 말밖엔 안 나왔죠. 그리고 상을 치르는 동안 정신이 든 어머니한테 이 말을 남겼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쾅하니 맞아 보였죠. 지영이 믿으신다고 했죠? 지영이 전 남자친구랑 파혼했다는 소문은 모르시나 봐요. 뭐 떠도는 소문이긴 한데 지영이 전 남자친구가 장애 등급 받은 건 아세요? 왜 받았을까요? 남자친구 절대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그 정도로 걔가 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한테 집착이 심했던 애예요. 막상 장애 등급 받으니 자기는 갖기 싫어졌겠죠. 그리고 파혼한 거고요. 승수 씨도 과연 지영이랑 결혼했으면 무사했을까요? 원래 매일 남이 가지면 그 꼴을 못 보는 애니까 승수 씨도 제가 갖는 게 싫어서 꼬신 거겠죠. 참, 호주에서 죽은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뭐야? 그런 애였다고? 아휴, 기가 막혀. 아니, 파혼까지 안 년이? 지금 뭐가 깨끗하다고 우리 아들을 꼬시길? 그년이 우리 아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거야, 그럼? 아우, 분통해. 우리 아들, 아까운 우리 아들 어쩌누? 여자 잘못 만나. 어떻게 한다니 우리 아들 불쌍해서. 저기요,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심장마비라잖아요. 그리고 그년 좋다고 해벌쭉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당신도 가증스러워. 모든 게 당신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나로 만족 못하고 의사 며느리 얻고 싶어 환장할 땐 언제고. 왜 과거에 있는 며느리는 싫은가 보지? 그냥 당신 복이라고 생각해. 당신 욕심이 화를 부른 거야. 뭐? 1억이면 되겠냐고? 기가 막혀. 다신 우리 애랑 나 볼 생각 마요. 심장도 안 좋으면서 서로 과거 얘기를 꺼내다가 지영이가 자기 약혼자가 장애 등급 받은 걸 알았겠지. 그게 본인한테 큰 충격이었을 거고, 안 그래? 지발등 지가 찍은 거지. 어머님, 아니 아줌마, 다 인과응보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대신 나랑 우리 애는 절대 볼 생각 말고. 그래도 우리 손녀는 내가 봐야지. 하나뿐인 우리 손녀인데 나한테 얼굴도 안 보여주겠다는 거냐 지금? 말이 돼? 당연하지. 어디 감히 우리 딸을 볼 생각을 해? 절대 못 볼 줄 알아. 당신은 1억으로 우리 애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망연자실하였고 그 여자를 찾아간다고 난리가 나셨죠. 정확한 이유는 그 여자만이 알 거니까요.
전 아직 이혼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가진 재산을 전부 상속받았습니다. 뭐 많지는 않았지만 딸아이와 함께 생활할 때 그게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정도로요. 장례를 다 치르고 몸도 추스르고 나니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미 나한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준 남편이라 그런지 믿기도 하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전 그리고 시어머니와 연락을 아예 끊었어요. 딸아이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지영이란 친구도 병원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직장까지 쫓아와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자기 아들 죽을 때 같이 있었으니 이유를 대라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집착으로 그 친구는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더라고요. 그 전 약혼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오고요. 듣기론 지영이는 교통사고도 사주했고 일부러 장애 등급을 받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정말 무섭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결국 그 친구는 그 교통사고 사주가 참작이 되어 살인을 사주했다는 제목이 추가되어 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구속 입건되어 경찰이 전달한 내용이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은 이유도 지영이의 핸드폰에 그 전 남친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엿듣고 남편이 과거 이야기를 똑바로 하라면서 말하다가 듣고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아마 형을 살고 나와도 절대 정상적으로 살진 못할 거예요. 시어머니 성격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거든요. 지금은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전 아픔을 잊고 지금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에 거림직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해서 성격이 많이 변했죠. 남을 절대 믿지 않게 됐거든요. 이 각박한 세상, 딸아이를 혼자 키우기에 무섭기도 하지만 사랑을 많이 주면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항상 웃는 날만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